결혼은 사랑의 결실이자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는 그 신성한 약속이 깃털처럼 가볍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 가방을 풀기도 전에 파탄 나는 결혼, 소꿉장난처럼 끝나는 부부 생활. 대중의 축복과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실수와 비난 속에 막을 내린 스타들의 결혼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의 길이가 해외여행보다 짧았던 연예인들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영화처럼 시작했지만 막장 드라마로 끝난 결혼 생활 TOP10. 이들의 실체를 들여다보며 대중이 왜 그들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파국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0위 이하늘과 박유선 1년 4개월. 연예계의 사고뭉치로 알려진 DJ DOC 멤버 이하늘은 놀라운 연애 기간에 더 놀라운 나이 차이까지 공개하며 결혼을 선물했었습니다. 이하늘과 박유선은 17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11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결실을 맺어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년간 동거를 하며 서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결혼 1년 4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우리 이혼했어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스킨십을 하거나 편안한 모습을 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결혼 당시 이하늘이 미성년자였던 박유선을 만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비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박유선은 나는 20살 말부터 이하늘과 만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결혼 생활 중 악성 루머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회상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하늘의 동생 이현배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현배의 죽음으로 인해 이하늘은 김창열과의 갈등과 불화설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때 박유선이 3일 동안 자리를 지켜주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려졌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상황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9위 김세롬과 이찬호 1년 4개월. 최근 돌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혼의 아픔을 당당히 드러내고 활발히 활동 중인 김세롬. 그녀는 과거 엄청난 이혼 스캔들에 휘말렸었습니다. 이찬호는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던 셰프였고 두 사람은 만난 지 4개월 만에 초고속 결혼을 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혼 당시 김세롬은 여러 방송에서 러브스토리를 늘어놓으며 부부 동반 출연으로 애정을 표현해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결혼 9개월 만에 충격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이찬호의 다른 여성을 껴안고 자신의 무릎에 앉혀놓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순식간에 퍼지며 이찬호 바람피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찬호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하지만 김세롬은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다며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 사건 발생 5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 1년 4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영상을 유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서 또 다른 영상이 등장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김세롬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이찬호로 보이는 남성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두 사람의 이혼이 다시 조명되었고 김세롬은 엄청난 악플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이찬호의 마약 밀수입 및 흡입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람들은 김세롬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찬호는 재판 과정에서 전처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우울증으로 인해 마약에 손을 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던 김세롬은 다시 활발히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반면 마약 사범이 된 이찬호는 2019년에 비밀리에 재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리파리 이상민과 이혜영 1년 2개월. 2004년 8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결혼 1년 2개월 만인 2005년 8월 이혼을 접수했습니다. 이상민과 이혜영은 이혼 당시 금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혼과 채무자 이미지를 컨셉으로 삼은 이상민은 현재까지 방송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혜영 역시 방송에서 과거 이혼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며 현재의 배우자와 의붓딸을 잘 키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7위 한성주 10개월.
미스코리아 출신이자 전 아나운서인 한성주는 데뷔 5년 만에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아들과 결혼했습니다. 한성주의 집안 역시 탄탄했기에 두 사람이 잘 살아갈 줄 알았으나 결혼 10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1년 그녀의 대만인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며 그녀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이혼 사유가 지저분한 성생활 때문이라는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7명의 남자에게 감금당하고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별 통보에 대한 보복성 행동으로 밝혀졌으며 유포한 전 남자친구가 패소하며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망가진 그녀의 이미지는 회복되지 못했고 한성주는 방송 활동을 중단하며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원예치료 전문가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6위 이정과 황신의 9개월. 우리나라 전통적인 미인과는 다른 서구적 외모를 가진 황신혜는 컴퓨터 미인으로 불리며 데뷔 직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데뷔 1년 만에 결혼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에스콰이어 사장의 아들과 결혼했으나 결혼 9개월 만에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1987년 당시 여배우가 공개적으로 이혼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그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잦은 해외 출입과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고 부부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10년 만에 그녀는 3살 연하의 남성과 혼전 임신 후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사는 듯했던 그녀는 결혼 7년 만에 또 한 번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 그녀는 두 번째 이혼 이후 자신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엄마의 미모를 물려받은 그녀의 딸도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고 하네요. 5위 이범수 5개월. 배우 이범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범수는 지금의 아내와 재혼한 것으로 첫 결혼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범수는 대학 동기였던 여자친구와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 극심한 고부 갈등과 경제 문제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별거를 선택했고 이후 이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14살 연하의 통역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진정한 짝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4위 명세빈 5개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큰 인기를 누리던 명세빈. 최근에는 닥터 차정숙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녀도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명세빈은 2006년 강남의 교회에서 지인 소개로 11살 연상의 변호사인 전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07년 열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과 오래 사귀지 않았으며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 기사가 나와 연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사가 점점 부풀려지며 결혼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11살 연상이었고 본인도 나이가 있었기에 기사까지 나온 상황에서 책임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애 기간이 짧아 배우자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았고 결혼 후에도 외로움을 느껴 결국 5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3위 LJ와 이선정 4개월 만에 이혼. 이선정과 LJ는 2012년 교제 45일 만에 초고속으로 혼인신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는데요. 역시 급하면 체한다고 결혼 4개월 만에 초고속 이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짧은 만남이었기에 사실은 예견된 결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선정은 결혼을 너무 섣불렸다며 너무 급하게 선택하여 성격과 성향 모든 것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한다며 덤덤히 고백했습니다. 현재는 둘이 친구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2위 이민영, 이창과 결혼 10일 만에 파경. 충격적인 배우 커플의 이혼 소식. 드라마를 통해 만나게 된 배우 커플이었습니다. 결혼 후 불과 10일 만에 뉴스에 대서특필되며 이혼을 발표하여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가장 먼저 보도된 것은 얼굴에 멍이 들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충격적인 이민영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서로 간의 감정 탓에 크게 다툼이 있었고 이틀 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태아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차는 때린 건 인정하지만 유산하고 코뼈가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추후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면서 여론이 갈리게 됩니다. 폭행 사건 이전 이민영의 집안에서 혼수와 집 문제로 이찬에게 구박하고 구타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 이후 두 사람 모두 방송계에서는 잠잠해졌는데요. 최근 이민영은 조연으로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비추고 있고 이찬은 재혼 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다 잘한 것은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임신한 아내를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1위 김청 이덕화 결혼 3일 만에 이혼. 대망의 1위는 바로 결혼 3일 만에 이혼한 김청입니다. 1980년대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이덕화와 함께 MC를 맡으며 많은 인기를 끌던 그녀는 1998년도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황당합니다. 그녀는 첫사랑과의 오랜 반대로 인해 헤어지게 되자 그 아픔을 잊기 위해 다른 남자와 홧김에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결혼 상대는 12살 연상의 사업가였다고 하는데요. 홧김에 한 결혼에 사랑이 있을 리는 만무하죠.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전 남편은 카지노에 빠져들었고 이를 보고 놀란 김청은 혼자 귀국하여 돌아와 이별했다고 합니다.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을 떠났기에 다행히도 혼인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 정리 없이 헤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연예계 분위기는 이혼에 대해 시선이 좋지 않았기에 복귀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그녀는 1년 동안 절에서 생활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결혼한 다른 친구들을 보며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노년기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재혼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초고속으로 이혼한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초고속으로 이혼한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이혼이 큰 흠이 아니라고 하죠. 게다가 서로가 갉아먹으면서까지 함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월드스타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방탄소년단. 노래와 퍼포먼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방탄소년단을 이유 없이 디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리수를 둔 것인데요. 오늘은 방탄소년단을 디스했지만 본전도 못 찾은 연예인 탑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비프리는 김봉현의 힙합 초대석 1주년 공개방송에 출연했음입니다. 이 방송은 팟캐스트 방송으로 힙합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토크를 하고 음악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 카페에서 진행된 1주년 방송에서는 비프리, 디플로우, 덤밀스 그리고 방단 멤버인 RM과 슈가가 참여했습니다. 비프리는 이날 신인이었던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디스를 하기 시작했는데 왜 랩을 하나가 아이돌을 하게 됐냐? 아이돌이 뭐라고 생각하냐? 래퍼로서 같은 길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유혹을 못 이긴 것 같다. 당시 방탄소년단은 데뷔한 지 얼마 안 돼 신인상을 받았던 상태였고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팬덤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프리는 후배이기보다는 랩을 하다가 아이돌로 전향했다는 점을 계속 들먹이며 적을 대하듯이 비난을 했던 것인데요.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무대 위에서 화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들먹이며 하나부터 얼까지 모두 디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래퍼 디플로우 역시 나중에 SNS를 통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는 현장 후기를 전하며 실제로도 분위기가 안 좋았다는 것을 인증하기도 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프로듀싱한 방시혁 PD는 트위터를 통해 가슴속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하는 건 힙합의 기본적인 애티튜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장르와 상관없이 때와 장소를 지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1주년을 쑥 하하는 남의 잔칫집이었다. 할 말을 못 삼겠으면 안 나오는 방법이 더 옳지 않았을까? 라는 글을 올려 물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방탄소년단 팬들 역시 비프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그런 비프리의 개념 없는 행동은 방탄소년단이 월드스타로 성장하며 완벽한 복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비프리는 공식적으로 방탄소년단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비프리는 최근 또다시 방탄소년단을 디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에 방탄이 어떻게 힙합이냐? 노래는 좋다. 안무도 멋있어다. 근데 장르가 힙합이 아니다. 방탄은 K-팝이고 희맘이 아니다. 카예, 투팍 나스가 화장 떡칠하는 거 봤나? 방탄은 희망이 아니다 라며 디스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본인은 힙합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지지도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디스를 하는 모습을 보면 자격지심 같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방탄소년단을 디스하기보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YG 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쇼미더머니사에 출연한 바비는 다양한 아이돌들을 대상으로 디스를 했습니다. 그중 방탄소년단도 자주 디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인데요. 2014년 9월 발표한 가드 올리고 바운스라는 노래에서는 상남자처럼 방당하게 라는 가사를 넣어 디스를 했고, 같은 해 12월 이리 와봐라는 노래를 통해서 난 방탕해 예쁜 남자 따윈 버립 날 괴물이라고 불러 내가 자칭한 적 없어라며 RM을 저격했습니다. 이어 실력이 외모라면 난 방탄 유리 앞에 원빈 너넨 전신 유리 앞이 지하던 전보다 좋지라는 가사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저격했습니다. 힙합하는 아이돌을 디스했던 바비는 자신 역시 믹스앤매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YG 연습생들끼리 경쟁하는 아이돌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2015년 결국 아이콘으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아이돌이 되고 난 이후 아이콘 콘서트 기자간담회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서 왜 방탄소년단을 저격하는 라인을 썼는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비는 디스하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누굴 겨냥한 것이 아니다. 아이돌 래퍼로서 무시받지 않게 다 같이 잘 해보자라는 의도로 썼다. 라는 다소 찌질한 해명을 했는데요. 이에 기자는 방탄소년단 빅스를 지목한 이유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바비는 대답하기를 엄청나게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그 자리에 있던 양원석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냈고 이 질문의 대답이 해명을 직접 하지 못해 결국 마이크를 양원석에게 넘겼는데요. 양원석은 아이돌과 아이돌 사이 디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언더와 언더끼리 디스하는 경우도 있고 인디가 인디를 디스하는 일도 있다. 그러니 아이돌이 아이돌을 디스하는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며 바비를 쉴드 쳐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아이돌로 데뷔했었고 양현석 뒤에 숨을 것이었다면 왜 그렇게 당당하게 디스전을 먼저 시작했는지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요. 현재 아이콘은 한 멤버의 탈퇴 이후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장난으로라도 방탄소년단을 디스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엑소의 전 멤버였던 중국인 타오는 2015년 4월 근 인기를 얻고 있던 엑소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국내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멤버들은 조금 인기를 얻으면 대다수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중국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타오는 그런 관례를 만든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인기 많던 타오가 굴욕을 당하며 방탄소년단을 디스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타오는 중국의 한 리얼리티 방송을 촬영하기 위해 프랑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한 장소에 도착한 타오는 몇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몰려있는 모습을 보며 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친구에게 저 사람들이 다 나 알아보지 않을까? 내 인스타그램 다 팔로우하고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먼저 다가가 우리랑 사진 찍길 원해? 라고 질문하는데요. 사진을 찍은 후 프랑스 여성들은 혹시 방탄소년단이세요? 방탄소년단 멤버랑 닮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들은 타오는 뭐라고? 라고 되물었고 방탄소년단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엑소 알아? 나 엑소 전 멤버였다라고 말했지만 프랑스 여성들은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타오는 그제야 현실을 자각한 듯 민망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이 장면 편집해줘. 나보고 방탄 멤버처럼 생겼대. 나 엑소는 아는데 방탄은 뭔지 몰라. 그때 방탄 우리보다 인기도 없었는데 나보고 닮았대. 방탄소년단이라니.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 방탄소년단 멤버가 되어버렸다. 방탄에 누구누구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혼사실성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입니다. 가만히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타오에 의해 또 디스를 당해야 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중국에 있어도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익히 알 수 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정말 한심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타오 역시 더 열심히 활동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디스했던 많은 사람들은 과연 디스를 할 자격이 있었을지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은 공개 열애를 하면서 서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개 열애를 하게 되면 공식 석상에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데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중들이 두 사람을 응원해주기도 하고 서로의 풋풋하고 달달한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많이 남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오래 공개 연애를 하면 당연히 거론을 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녀 사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긴 시간을 만나도 헤어짐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결혼까지 할 줄 알았지만 결국 남남이 되어버린 연예인 커플 탑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연애를 시작해 2007년 공개 열애를 하게 된 황정음과 김용준. 두 사람은 박한별의 소개로 서로 친구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김용준은 SG 워너비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었고 황정음은 그룹슈가 탈퇴 이후 연기자로 전향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작품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김용준이 더욱 인지도가 높았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 않고 공개 열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김용준은 활정음의 무명 시절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활정음이 녹차씨 수면팩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활정음은 비용적인 문제 때문에 론칭쇼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준이 서울 논현동의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 관계자에게 요청해 황정음의 사업 론칭쇼를 열었습니다. 연말에 SG 워너비의 디너쇼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자신의 출연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말입니다. 또한 두 사람은 2009년부터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함께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황정음은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굴과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되었고 그 이후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 출연하면서 주연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황정음이 이렇게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된 데에는 연인이었던 김용준의 도움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김용준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내가 7년 번 돈을 정음이는 1년 만에 벌었다. 통장 잔고가 나보다 3배는 많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황정음과 상대 배우로 출연한 최다니엘 두 사람 역시 케미가 너무 좋았는데요. 황정음과 최다니엘은 열애설이 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황정음은 아직 김용준과 연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김용준은 여자 친구의 열애설에 대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 너 정말 헤어졌냐? 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도 듣다 보니 나중에는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사실 목도리 키스신을 보고 소주 4병을 마셨다라고 아리송한 답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2015년 걸국 황정음과 김용준은 10년의 열애 끝에 걸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소속사 측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커플이기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황정음은 이후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이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녀 사이의 끝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네요. 지난 2004년 가수 길의 소개로 만나게 된 배우 한혜진과 가수 나얼. 두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풋풋한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요. 한혜진은 2005년 출연한 드라마 구세어라 금수나 종방연에서 교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한혜진의 남자친구가 가수 나얼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연인임을 밝혔는데요. 이후 한혜진은 2010년 SBS 연기대상에서도 사랑하는 나얼 씨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수상소감에서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죠. 나얼과 한혜진은 모범 커플로 불리면서 대중들이 결혼까지 응원하는 공식 커플이 되었습니다. 9년간의 긴 공개 연애 기간 동안 결별설 한 번 나지 않아 커플의 정석이라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두 사람은 예쁘게 사랑을 피워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장수 커플에게는 늘 찾아오는 권태기가 있었습니다. 나얼과 한혜진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지난 2011년 두 사람이 연애 8년 차일 때 한혜진은 예능 프로그램인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습니다. 출연 당시 한혜진은 31살로 결혼과 연애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혜진은 나얼과의 연애에 대해 예전에 나얼 씨의 문자에는 하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 나얼이 데이트할 때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나와서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섭섭했다. 이제는 나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 8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는데 나얼이 그때 많이 바빴다. 내가 한가하다 보니 남자친구에게 자주 전화해. 귀찮게 했나 보다. 이번 작품을 한다고 하자 너무 좋아하더라. 어느 날은 차를 탔는데 내가 너무 시끄러워서 뒷좌석에 앉으면 안 되냐고 해서 결국 뒷자리로 간 적도 있다. 한혜진은 이런 일화들을 털어놓아 안타까움을 전했는데요. 2011년도까지는 결혼 생각이 있다고 말한 한혜진은 결국 2012년 나얼과 걸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곧 축구선수 기성용과 열애, 결혼 소식을 전하며 환승 이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본인도 힐링 캠프에 나와 해명을 했으며 나얼도 SNS를 통해 자신과 한혜진에 관한 루머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전하며 해몽 같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혼할 인연은 따로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네요. 지난 2013년 그룹 G.O.D 출신 윤계상과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인 이한이가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귀게 된 이유는 특이하게도 어레설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1월 윤계상과 이한이가 발리에 동반 여행을 갔으며 사귀는 사이라는 열애설이 나왔습니다. 사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아예 친분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이한이의 소속사도 윤계상의 소속사도 두 사람은 친분이 없다. 그냥 여행 일정이 겹쳐서 오해가 생긴 것일 뿐 열애 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설이 열애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어레설 루머를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잦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3년 2월 한 매체는 이한이와 윤계상이 데이트를 즐기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열애설 기사를 냈습니다. 한 달 만에 가까워진 두 사람은 실제 연인이 되었고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2013년 당시 비와 김태희 역시 열애를 인정했던 때였기 때문에 톱스타들의 공개 어뢰가 핫이슈로 떠올랐던 시기였습니다. 윤계상과 이한이 커플은 그 후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열애를 하는 동안 윤계상도 영화 범죄도시로 전성기를 맞았고 이한이 역시 영화 극한 직업과 드라마 열혈 사제로 연기력을 인정받고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바람직한 두 사람은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서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함께 일본 삿포로로 여행을 떠나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습니다. 숨어서 연애를 하는 보통 연예인 커플들과는 달리 본인들의 연애를 즐기는 모습에 사람들은 응원했고 또 이한이와 윤계상은 결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이한이가 인스타에 올린 사진과 글 하나로 두 사람은 결별설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한이는 새끼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에 모든 건 변하니까. 설령 항상 함께하는 관계라도 그때와 지금 나도 너도 다르니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지나고 보면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날들. 그런 오늘 그 저 소중한 하루하루 송실할 수밖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한이는 윤계상이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을 의미한다고 해몽했지만 많은 이들이 걸버를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20년 6월 두 사람은 열애 7년 만에 결국 걸버레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혼까지 할 것이라 생각했던 두 사람의 결별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겼는데요. 두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기를 바라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예쁘고 멋있고 착한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잘 볼 수 없는 훈남 훈녀의 모습들로 설레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그 이미지가 실제의 모습과는 매우 동떨어진 만들어진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가 곧 상품이고 이를 잘 만들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이는 것인데요. 오늘은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잘 세탁한 연예인 탑3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까? 3위는 소유입니다. 지난 2010년 걸그룹 시스타로 데뷔한 소유. 소유는 감미로우면서도 뛰어난 가창력을 소유한 가수로 시스타 활동은 물론 이후 다양한 드라마 OST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솔로 여자 가수로 거듭났습니다. 가끔 예능에서 보여주는 털털한 모습까지 함쳐져 많은 이들에게 호감을 주었는데요. 또한 다수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엿한 심사위원으로 출연하면서 선배가 수로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소유는 연예계 주당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카라 멤버인 니콜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소유와 술 친구라고 말했고 두 사람이 복분자 8병을 마셨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소유는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는 그렇게까지 마시지 못한다고 덜이 났지만 주당의 아미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술을 잘 마시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마셔서 그런 걸까요? 소유는 과거 학창 시절, 중학교 시절부터 술을 자유자재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싸이월드에 올렸던 사진들과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증언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유가 속했던 걸그룹 시스타는 소유뿐만 아니라 멤버 효린과 다솜 역시 일 진설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다솜은 성순한 이미지로 가수를 넘어 배우로도 활약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학창시절에 술이나 담배를 즐긴 것을 넘어 학폭 가해자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연세는 소유를 포함한 멤버들 모두 과거의 이미지를 지우고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위는 강지영입니다. 카라는 원래 박규리, 니콜, 김성희, 한승연 4명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김성희가 탈퇴하면서 구하라와 강지영이 합류했습니다. 강지영은 사촌 언니였던 NS윤지의 수선으로 당시 소속사의 오디션을 받고 이후 2개월간 연습한 후 초고속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강지영이 일진이라는 소문이 조금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영은 파주에서 유명한 일진 그룹인 파주킨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요. 강지영은 데뷔 직후 자신의 친구들과 후배들을 불러 모아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자신의 과거 세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강지영의 후배라 고 밝힌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이름은 숨겨달라고 하면서 여러 증언글을 적으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조금씩 퍼져나갔지만 초반에 카라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카라가 다양한 목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관심을 받게 되자 조금씩 이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몰라오게 되었는데요. 카라가 여러 예능 피읍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11년 강지영은 한상 카라의 전성기 시절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는데요. 강지영이 출연하자 당시 MC로 활동하던 윤종신은 강지영에게 데뷔하자마자 파주 지역 일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지영은 이 질문을 듣자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도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했고 이에 윤종신은 원래 일진들은 사진을 잘 안 찍는다라며 또 한 번 강지영의 일진설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강지영은 정말 증거가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 사실 친한 친구들이 잣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긴 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누구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아 본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방송 후 논란이 되었는데요. 꼭 돈을 뺏고 세려야 일진인가 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강지영과 관련된 목격담과 증언 등이 많이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도 인근 호프집에서 술과 담배를 했으며 후배들을 불러놓고 얼차려 및 욕설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목격담은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강지명의 인성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과거 카라와 다비치가 함께 1위 후보에 올랐고 결국 다비치가 8280이라는 노래로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카라 멤버들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다른 가수들 모두 다비치를 축하하기 위해 박수를 치는데 강지영의 박수치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가수가 상을 받았는데 기분 나쁜 티를 대놓고 내는 모습에 인성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후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각인되었지만 과거는 영원히 지워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1위는 김수현입니다. 지난 2007년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한 김수현은 완벽한 비율과 특유의 저음 목소리, 멜로 눈깔의 소유자로 현재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김수현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 연기력을 선보였지만 대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는 따로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전지현과 함께 로맨스를 펼쳤고 이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방영 이후 중국에서 한 행사에 김수현을 초청하기 위해 백지수 표까지 건넸다고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여심을 자극하는 김수현에게도 과거는 있었습니다. 김수현은 2007년 데뷔했고 당시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17살 때 친구들과 나눈 방명록이 화제가 되었죠. 김수현은 친구들과 민증을 뚫은 친구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는 내용, 을 마시자 담배와 술은 끊겠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욕설이 난무하는 내용들이 대다수였는데요. 지고지 순하고 더불어 순박하기까지 한 이미지의 김수현의 이런 모습에 많은 팬들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자신의 이상형을 다이어리에 적었는데 허세 가득한 말투들, 이 보는 이들을 민망하게 만들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수현은 고등학교 시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이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친구 무리들과 함께 아래 속옷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거나 독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해당 사진은 당시 친했던 형의 부탁으로 찍었던 사진이라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김수현의 이미지와는 정말 다른 느낌의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술과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눈 것을 보면 순박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일지라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의 이미지를 완벽히 세탁한 것 같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